안녕하세요. 잡시광입니다. 2025년 6월 러시아의 공습으로 폴란드 전투기까지 긴급 출격했습니다. 그런데 이 위기 속에서 한국산 FA-50 전투기가 동유럽에서 신의 한 수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반면 KF-21 공동개발국인 인도네시아는 먹튀 논란으로 국제적 신뢰를 흔들고 있습니다. 심지어 중국산 전투기를 기웃거리는지까지 하고 있다는데요.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인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2025년 6월 9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서부와 폴란드 국경 인근에 대규모 미사일과 드론 공격을 퍼부었습니다. 폴란드는 즉각 전투기를 출격시켜 자국 영공 방어에 나섰는데요. 폴란드군은 국경 지역의 안보 수호를 위한 조치라며 나토 동맹국 항공기와 함께 영공작전을 펼쳤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공격은 우크라이나 리우네 등 서부 지역을 중심으로 이뤄졌고 현지 시장은 전쟁 이후 최대 규모 공격이라고 밝혔습니다. 폴란드는 전쟁 이후 서방 군사 지원의 핵심 물류업으로 부상했으며 최근 러시아 미사일이 폴란드 영공을 침범하는 사건도 잇따라 긴장이 극도로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폴란드의 신속한 대응은 나토 집단방위 체제의 실질적 작동을 보여주는 상징적 장면입니다. 폴란드와 인접국들은 러시아의 위협에 공동 대응하며 나토의 동부전선 강화와 군사협력 확대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최근 나토는 동유럽의 추가 병력과 첨단 무기 배치를 확대하고 있으며 폴란드 역시 미국, 영국 등과의 연합훈련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러시아의 도발이 반복될수록 동유럽 안보체제는 더욱 결속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상황이 이러자 폴란드는 노후 소련제 미그-29, 수호이-22 전투기를 퇴역시키고 한국산 FA-50으로 공군의 서방화와 현대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2022년 폴란드는 카이와 FA-50 48대 수출 계약을 체결했고 이 중 12대는 이미 운용 중입니다. 나머지 36대 역시 최신 사양으로 순차 인도될 예정입니다. FA-50은 첨단 데이터 링크, 정밀 타격 능력, 야간 작전 성능, 그리고 나토 표준 연동성까지 갖추고 있어 폴란드 공군의 핵심 기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특히 폴란드는 FA-50을 통해 나토와의 상호 운용성을 극대화하고 유사시 신속한 전력 투입이 가능해졌습니다. 실제로 FA-50은 말레이시아, 필리핀, 이라크, 태국 등 6개국에 150여 대가 수출되며 한국 방산의 기술력과 신뢰도를 세계에 알리고 있습니다. 폴란드 언론과 군 관계자들도 FA-50의 실전 배치와 운용 효율성에 대해 극찬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FA-50을 도입한 폴란드 파일럿들은 이제야 진짜 전투기를 타는 기분이라며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FA-50은 단순한 무기 교체를 넘어 나토 내에서 한국산 무기의 신뢰성과 상호 운용성을 입증하는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가격 경쟁력, 빠른 납기, 나토 표준 연동성 등으로 유럽 시장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으며 K2 전차, K9 자주포 등과 함께 동유럽 방산 시장의 판도를 바꾸고 있습니다. 유럽뿐만이 아닙니다. 최근 필리핀은 급히 FA-50 12대가 필요하다며 카이와 추가 계약을 맺었습니다. 이제 FA-50의 글로벌 누적 수출 대수가 150대를 돌파했습니다. 필리핀은 2014년 12대 도입 후 이번에 12대를 추가 주문하며 FA-50을 주력기로 운용 중입니다. 필리핀에서 수출형 FA-50PH는 공군의 주력 항공전력으로 활약하고 있습니다. 2017년 필리핀 민다나오 섬에서 벌어진 반군 상대 마라위 전투 등에서 전투 성능을 입증했습니다. 이번 추가 도입을 반대하는 일부 의견도 필리핀 내부에서 있었지만 실전 성능이 입증된 데다 카이가 안정적인 후속 지원, 성능을 더 개선한 모델까지 제안해 2차 수입이 성사된 것입니다. 이번에 수출되는 전투기는 항속거리를 늘릴 수 있는 공중급 유기능, 능동 이상 배열 레이더, 공대지, 공대공 무장 장착을 통해 탐지 및 타격 능력이 크게 향상된 것이 특징입니다. 이런 성과는 30여 년 전 치열한 국산화 노력에서 비롯됐습니다. FA-50의 기초가 되는 T-50은 지난 1990년 기초연구비 단돈 530만 원으로 시작해 기술도 돈도 없는데 사서 쓰면 되지 굳이 왜 국산화에 도전하느냐는 반대 의견을 돌파해가며 국산화한 항공기입니다. 애를 써서 개발한 만큼 그 이후 난공불락으로 여겨졌던 항공기 시장에서 꾸준한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이렇듯 FA-50은 동남아시아, 유럽, 중동, 남미 등 다양한 국가에서 관심을 받고 있으며 K방산의 대표 수출 모델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특히 FA-50은 실전에서의 신뢰성과 합리적 가격, 빠른 납기 등으로 각국 공군의 노후기 교체 수요를 선점하고 있습니다. 말레이시아, 이라크, 태국 등에서도 FA-50은 신의 한 수라는 평가를 받으며 조종사 훈련 효과, 경제적 효과, 장기 운용 신뢰성까지 두루 인정받고 있습니다. FA-50은 세계 각국에서 신의 한 수라는 평가를 받으며
조종사들 사이에선 FA-50을 타면 연애운도 오른다는 우스갯소리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산 FA-50은 이제 세계가 인정한 전투기라는 타이틀을 당당히 달고 있습니다. 하이와 방위사업청은 이를 계기로 FA-50의 유럽, 중동, 아프리카 등 추가 시장 확대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와 같이 한국 방사는 이제 세계에서 가장 빠른 급성장을 하면서 손에 꼽는 순위권으로 진입할 예정인데요. 그런데 KF-21 공동개발국이라던 인도네시아의 진상짓이 또 나왔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인도네시아의 무책임한 행태에 대해 짚어보겠습니다. 한국과 인도네시아가 공동개발 중인 KF-21 사업에서 인도네시아의 분담금 미납 문제는 정말 심각합니다. KF-21 보라매 사업은 한국의 차세대 전투기 개발을 상징하는 대규모 국책 사업으로 2025년 현재 시제기 제작과 시험 비행 단계에 있습니다. 하지만 인도네시아는 당초 전체 개발비의 20%에 해당하는 1조 6천억 원을 분담하기로 했지만 실제로 납부한 금액은 3,800억 원에 불과합니다. 2016년 계약 첫 해에만 제대로 납부했고 이후에는 코로나19를 핑계로 3년 동안 단 한 푼도 내지 않았습니다. 최근에는 1조 원은 못 내겠다고 배째라고 선언한 상황입니다. 심지어 계약서에는 계약 파기에 따른 제재 조항이 없어 인도네시아가 2번 연속으로 분담금을 미납해도 당장 아무런 조치를 취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허술한 계약 구조는 개발 일정 지연과 추가 비용 부담을 초래하고 있으며 인도네시아 연구원이 기술 유출을 시도한 사건까지 발생해 기술 유출 우려도 큽니다. 이런 인리를 보고 공동개발이 아니라 공동먹튀라는 신조어가 나올 지경이죠. 게다가 더욱 황당한 건 인도네시아는 최근 KF-21 사업에 제대로 참여하지도 않으면서 중국산 젠10, 젠35 등 전투기 도입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중국산 전투기는 인도, 파키스탄 전쟁에서 라팔 전투기를 격추했다고 자랑하며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있는데요. 중국 방송들은 다큐까지 만들어 내보내며 젠10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파키스탄군의 평가를 들어보면 성능이 형편없다는 평가를 받았고 내부에선 중국산 전투기가 라팔을 격추한 건 정말 우연이라는 말까지 나옵니다. 중국산 젠10, 젠35 전투기는 F-16의 대항마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F-16의 그림자도 못 따라간다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심지어 북한이 젠10을 도입해도 대한민국 공군의 상대가 안 된다는 말이 있을 정도죠. 인도네시아는 KF-21, 터키의 칸, 러시아 전투기, 프랑스 라팔, 미국 F-15EX 등 온갖 전투기 사업에 발만 담그고 제대로 책임지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이쯤 되면 전투기 뷔페라도 차린 건가 싶을 정도입니다. 뭘 하겠다는 건지 정말 이해가 안 가는 부분입니다. 국제 신뢰를 저버리고 기술만 빼먹고 돈은 내지 않는 인도네시아의 행태는 명백히 비판받아 마땅합니다. 중국산 전투기 도입 역시 성능과 신뢰성 모두에서 이미 세계적으로 외면받고 있는 선택입니다. 2025년 한국은 세계 방산 수출 시장에서 4위권에 진입하며 글로벌 무기 시장의 판도를 바꾸고 있습니다. K9 자주포, K2 전차, FA-50 등 대표 무기 체계가 전 세계 여러 국가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으며 특히 폴란드와의 대규모 계약은 한국 방산의 위상을 한층 더 높였습니다. 한국 방산은 가격 경쟁력과 첨단 기술력을 바탕으로 빠른 납기와 신뢰성을 확보하며 동유럽, 중동, 아시아, 중남미 등 다양한 지역으로 수출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2022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동유럽과 북유럽에서 한국산 무기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는 등 국제안보 환경 변화가 K방산의 성장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방산은 해양 분야로도 영역을 확장하며 잠수함, 함정 정비 등 해군 무기체계 수출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K방산은 현지 파트너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맞춤형 무기 개발과 신속한 납기 체계를 구축하여 글로벌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AI, 무인기, 사이버 전쟁 등 미래 전장 환경에 대응하는 첨단 무기 체계 개발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이리저리 간만 보며 돌아다니는 인리가 후회할 날이 머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을 통한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